저랑 한번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젊은 미국 여성이 한국인 스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스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다시 총총거리며 스님에게 다가가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엘리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엘리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잣집 외동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싶은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가져야 하는 성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돈으로 살 수 있고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돈이 많으니 제 주변의 친구들이 항상 넘쳐났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그냥 내쳐버리고 다른 친구를 사귀면 되었습니다. 친구를 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줄을 섰죠.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파티에 푹 빠져 있었죠. 어디에서 파티를 하든 저를 초대하지 않고는 파티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야만 인기가 많은 파티라고 인정되는 셈이었죠. 그날도 남자친구와 파티에 가서 신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짜증이 나는 일이 발생했죠. 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그를 발코니로 불렀습니다. 그와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말로 통하지 않자 저는 주먹으로 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말렸으나 잘 되지 않았는지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싫은 나머지 남자친구를 밀었는데 큰 소리와 함께 제 시야에서 사라졌더군요. 저희가 싸웠던 장소는 2층 발코니였는데 발코니의 지지대가 약해 부서지면서 큰 소리가 나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를 발견한 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를 죽인 것인지에 대한 것부터 그 상황에 대한 주변인들의 조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아빠는 유명한 변호사들을 모두 선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죠. 그렇게 몇 번의 재판을 거친 후에야 사고로 종결났습니다. 어느 정도 제 책임도 있었기에 보석금과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그때 당시 잠깐 충격을 받았을 뿐. 그 사고는 제 잘못이 아니었기에 저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파티에 참여했죠. 그 모습을 보신 아빠는 제 태도에 실망이라면서 반성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겠다고 하셨죠. 저는 콧방귀를 뀌었고 엄마가 아는 한국에 절이 있다면서 거기로 보내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아빠에게 보내지 말라고 했으나 아빠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뜬금없이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혼자 보낸 것도 아니고 아빠가 믿는 경호원을 한 명 붙여주시더군요. 사실 저는 그것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저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느껴질 뿐이었거든요. 경호원은 엄마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다른 인원들과 함께 간 적이 있다면서 길을 잘 알고 있더군요. 한국을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깊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니 마음이 우울해지더군요. 큰 잘못을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빨리 반성하는 척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엄마가 한국에 왔다가 친해졌다는 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절은 생각보다 화려하더군요. 저는 절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기에 뭔가 으리으리한 성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어떤 중년의 여성이 나타나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엄마랑 친하다던 주지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고 저는 그녀를 따라 주지스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들지 않아 어색하더군요. 그렇게 어영부영 인사를 끝마쳤으나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주지스님이 계속 어떤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벌써부터 이렇게 답답한 일인가 싶더군요. 저는 영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으나 여성과 주지스님의 얼굴에는 물음표가 가득한 표정일 뿐이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보살이라고 지칭했고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게 옷을 하나 건네더니 갈아입으라는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사실 옷을 던질까 고민했습니다. 옷의 색깔부터 디자인까지 제 취향인 부분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도 여기서 제 맘대로 행동하면 경호원이 바로 아빠에게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아 순순히 따랐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었을 무렵 누군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쉬고 싶었는데 맘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짜증내며 문을 벌컥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서 있더군요. 머리카락 하나 없는 민머리였으나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웃으며 식사하러 오라고 하더군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를 하고 심지어 잘생겼다니. 저는 유레카를 외치며 그의 옆에 착 달라붙으려고 했으나 그는 저를 잘도 피하더군요. 원하는 것은 다 얻어냈던 저였기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사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러 모인 자리에서 저는 식사를 하기 싫어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입맛이 없냐고 스님이 물어보더군요. 저는 빵도 고기도 없는 식사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먹을 것이 없다고 했죠. 그러자 그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식사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더군요. 기분이 나빠 뛰쳐나가고 싶었으나 그 자리에는 경호원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한 입 떴습니다. 절에서는 식사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계속 억지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자극적인 맛이 하나도 없는 식단은 저에게 너무 곤욕이더군요. 억지로 다 먹어서 틀림없이 자다가 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웬일인지 전혀 토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기도 하고 토하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어째서인지 괜찮은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제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아직 세상은 깜깜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은 순간 밖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잘생긴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일어나 스님에게 잘 잤냐면서 어디로 가면 되는 식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스님은 예불을 해야 한다고 준비를 한 후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뒤를 따르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스님 혼자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더군요. 재미없는 절에서 유일하게 스님이 재미있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지만 스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군요. 스님이나 저나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은 똑같은데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을 존경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제 주변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공양을 하고 가끔 스님들과 차를 마시고 다시 예불을 하기도 하고 단조로운 시간 속에서 저는 스님을 만나기만 하면 좋아한다고 사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스님은 웃기만 하고 피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제가 하는 말에 웃음을 짓던 스님은 웃음기를 지우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스님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며 진리를 찾는 길이 자신의 길이라고 단언하더군요. 제가 스님의 말에 반박을 하려고 할 때 스님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인생을 사랑하고 자신의 길이 뭔지 알 것 같냐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생각해 본 적도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도 없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스님은 웃으면서 집으로 가기 전에는 꼭 대답해주면 좋겠다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내내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 저를 이렇게까지 고민에 빠지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나요? 스님은 그날 이후로 저를 만날 때마다 심오한 주제를 던져주고는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가 평소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들이었죠. 사실 그 질문들은 저를 머리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피해 다니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자유시간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오는데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살면서 뱀을 본 것은 처음이라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게 되면 뱀에게 던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디선가 스님이 나타나더니 저에게 진정하라고 하면서 나뭇가지로 뱀을 몇 번 찔렀습니다. 그러자 뱀이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저는 왜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냐며 스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뱀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라며 아마 제 행동에 기분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뱀은 동물인데 기분이 어딨냐는 제 말에 모든 생명체는 감정이 있고 하찮은 생명은 없다며 소중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문득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행동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심지어 스님을 쫓아다녔던 저의 모습까지도요. 스님이 얼마나 당혹스러우셨을지 짐작도 되지 않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스님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물건처럼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절에 있으면서 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폭력을 쓰고 심지어 제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에 돌아갈 때까지 스님이 주신 질문에 모든 것에 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현재도 간혹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그 절에 가고는 합니다. 스님은 항상 절 볼 때마다 이번에는 데이트 안 해줘도 되는 식으로 놀리고는 하십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던 스님께 감사하며 데이트는 안 해주셔도 되니 항상 건강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엘리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